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선 아직까지 확진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학기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역 대학가에서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0개 대학에 3,300여 명입니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방학 기간 중국으로 출국한 학생이 2,3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별로 보면 서산 한서대는 346명 가운데 299명이 중국에서 들어올 계획이고 나머진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 청운대는 재학생 47명 가운데 27명이 입국 예정이며 신입생 11명도 입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진 신성대는 지난해 9명이 모두 졸업했고 신입생 7명이 1학기에 등록 예정입니다. 각 대학들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3월 중순으로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입국한 학생들에게는 2주간 자가 격리하게끔 개별 연락해서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측에서는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교육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기숙사 지침이 오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학교를 올 수 없게 된 중국인 유학생들은 이 같은 방침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격리 생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 호보소 무한사인데 저 방학때 집에 학교 일인데 그래서 방학때 집에 안 갔어요. 친구는 거의 다 자가 격리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다 충분히 이해해요. 각 대학들의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격리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기숙사에 수용하거나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모든 중국인 유학생들을 감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당분간 등교를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선영 기자가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리우챙 씨.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이번 방학 땐 샤오간에 있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샤오간이 우한과 바로 인접한 곳이라 부모님 걱정에 매일 안부 전화를 합니다. 你们也屋里都还好啊？然后尽量少出门，好，放心，我在那边好得很，你要注意健康啊。 리우챙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따가운 시선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일부에선 중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我作为一个湖北人来说，当然是会有些难受的，但是我不会太去管他们说什么，因为我现在只想，祝福武汉人、湖北人、全国人，然后全世界人能够战胜疫情。 우한에서 온 또 다른 유학생 쉬지나 씨와 최이챙 씨는 이번 학기 개강이 3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앞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와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당분간 학교 방침에 따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확산하면 더 큰일이 날게요. 그래서 한국에 못 들어와는 이거 정상이에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학교 이런 정치로는 정상이에요. 이해해요. 그 학교 정치에 따라서 그렇게 학교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한에 못 가봤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이틀 정도 한 명만 집 나가서 마트나 가고 갔다 와서 생활 필요한 것만 싸오는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도 중국에서 지금 못 나오고 그리고 혹시 모르게 와도 그 폐렴 감염할 수도 있으니까요.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학업에 차질이 생긴 중국인 유학생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빨리 끝나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힘내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에서 발현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떠올리게 하죠.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구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자는 모두 28명. 지난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국내 바이러스 감염자가 3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국내 확진자 중 중국인 감염자 수는 6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감염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까? 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18.1%에서 지난해 25.1%로 증가했고,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2.3%에서 21.3%로 늘어나 사스 때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수를 비교했을 때 지난 2003년 5만 2천여 명에서 2018년 17만 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한국인 수를 봤더니 2003년 2만여 명에서 올해 2월 기준 1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8년 전 사스 때와 지금의 한중 간 산업 인적 교류 규모가 크게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문화 교류, 즉 관광객의 이동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3년 51만 명에 그쳤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2018년 470만여 명에 달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 발생 당시 190만여 명이었던 관광객이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과거보다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크게 늘어난 결과 감염병 전파의 규모와 속도 역시 확대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또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 가능성은 커지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만약 손에 묻는다면, 그리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다른 물건을 만진다면 주위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김단비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형광물질이 묻어 있는데요. 이 형광물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주위에 얼마나 전파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손에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대로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자외선 손전등을 활용해 얼마나 주위에 전파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트북입니다. 살펴보니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형광물질이 묻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도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물질의 흔적은 만졌던 모든 것에 남았습니다. 전화기와 컵은 물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복사기나 정수기에도 잔뜩 묻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광물질이 묻은 서류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이렇게 묻을 수 있다는 게 바이러스에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웠고 개인위생을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
물건을 만지거나 손을 잡아 곳곳에 묻은 형광물질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묻은 손을 눈이나 코, 입으로 가져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감염이 되는 경로가 단지 바이러스를 만져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만진 바이러스가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비말이 튀어서 뭐 식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있는 가구들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이제 말라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뭐 눈을 비비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도 이제 비말 감염일 때는 점막을 통해서도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촉을 통해서도 뭐 가능성이 아주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물이 없다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로 세척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형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고 손 세정제 안에 있는 이제 그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 기간은 수시간에서 최대 5일.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 습도를 40% 이상으로 높이면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지역 경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식과 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되거나 간소화되면서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까지 떨어지자 지자체에선 꽃 소비 활성화 운동에 나섰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의 한 비닐하우스. 프리지어 수확이 한창이지만 농민의 마음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꽃이 1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꽃 가격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고 최악의 경우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농민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건 처음이라며 토로합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꽃들이. 그리고 이제 어느 꽃은 막 보내지도 못하고 생산비가 안 나오니까 보내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10년 키운 동안에 이렇게 싸고 안 팔려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꽃집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꽃다발 주문 수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줄긴 했는데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아예 못 들어가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주문이 없어요. 코로나 여파로 화훼 농가가 타격을 받자 지자체에선 꽃 소비 운동에 나섰습니다. 사무실마다 꽃을 비치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꽃 선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탁자에 꽃 수반 놓기, 직원 동료 간 생일, 승진 등 축하할 일이 있으면 꽃다발 선물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꽃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편의점 판매나 모바일 선물 교환권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한 꽃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인데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승합차 전복 사고. 홍성에서 출발한 차로 쪽파 파종 작업에 나설 일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이나 숨진 참사였는데 사고 직후 동승한 외국인 4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미등록 태국인으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원비나 미등록 상황에 문제가 겹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이제 임금 체불도 거기에 3개월, 6개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난 다음 날도 일을 안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일을 나갔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홍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인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4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인구의 4%에 이릅니다.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인데 열악한 노동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 이주민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삭감된 경우가 8%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15%가 노동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예외 조항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은 56%에 그쳤고 응답자의 58%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계속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재도 이쪽에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료보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든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이제 굉장히 악화된다든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들을 돕고 있는 홍성 이주민센터 역시 재원 부족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50여 건을 상담하고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원은 3명, 연간 군 보조비는 2,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재료 자격 변경해야 돼요. 근데 좀 어려워요. 예, 이주민센터 한국의 편의차 있고 여기 선생님 더 있으면 좋겠네요. 상황이 이렇자 홍성군의회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그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담아서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권 상하시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거기다가 집중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인권적인 부분에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례 통과 여부는 오는 5월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홍성 지역 외국인 비중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충남 지역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내 공장이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5,701억 원, 충남은 4,626억 원 각각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 부품 대체 생산을 위한 긴급 운영 자금과 설비 투자 자금을 융자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특례 보증과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의 자동차 산업 비중은 전국의 12.9%로 아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서산에는 동희오토 공장이 있으며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안정자금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제조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관광, 음식 업체 등입니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금액은 제조업체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은 지난 12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3.6일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혈액형별 보유량은 A형이 3.11로 가장 부족한 상태고 이어 AB형이 3.21, O형이 3.51, B형 4.61 순위입니다. 혈액 보유량이 떨어진 데는 방학 중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